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 옷장이 마음에 드는데 옷장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든 가구라서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놓고 며칠 환기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2번. 전 세계 유명한 그림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찍은 걸 봤는데 진짜보다 더 생생하더라. 앞으로는 미술관에 갈 필요도 없겠어.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직접 가서 보는 것만 하겠어? 3번. 점심 먹을 때마다 부장님께서 계속 업무 얘기를 하시니까 불편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회의에서 할 얘기까지 다 하시고. 직원들끼리 먹다 보면 업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자리에서 일도 배우고 의견도 말하고 하는 거야. 4번. 요즘 이렇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곳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길을 낸다거나 인공적인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있죠.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요즘 천으로 만든 보자기로 선물 포장을 하는 것이 인기인데요. 종이 포장지에 비해 훨씬 정성스러워 보이는 데다 언제든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쓰레기 걱정도 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포장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별다른 도구 없이 그저 매듭을 지어서 묶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6번. 야구 중계 방송을 보다 보면 마수거리 홈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맨 처음 친 홈런을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마수거리는 원래 장사꾼들 사이에서 쓰이던 말로 하루 장사에서 처음 올린 수입을 의미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마수거리로 그날의 장사운을 점쳤다고 하는데요. 마수거리가 좋아야 그날 하루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7번. 앞서 보신 것처럼 해식 동굴은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파도의 힘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절벽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와 지형, 기후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해식 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8번. 민화는 서민들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의 민화에는 까치와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까치는 기쁜 소식을 나타내고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민화는 서민들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의 민화에는 까치와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까치는 기쁜 소식을 나타내고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구 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입니다. 현대인의 만성병이라는 외로움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정리한 건데요. 어려운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입니다. 현대인의 만성병이라는 외로움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정리한 건데요. 어려운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십 번. 이태원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지명은 옛날에 여관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조선시대에는 30리마다 역과 원을 설치했는데요. 이때의 역이라는 것은 군사 정보를 전달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교통통신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원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여관이었습니다. 이후 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지명에만 그 흔적이 남게 된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태원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지명은 옛날에 여관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조선시대에는 30리마다 역과 원을 설치했는데요. 이때 역이라는 것은 군사 정보를 전달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교통통신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원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여관이었습니다. 이후 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지명에만 그 흔적이 남게 된 것이죠.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1번. 알뜰장터가 또 열렸대?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두 번째인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울 거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왜? 장터가 열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볼거리가 생겨서 재미도 있고 분위기도 활기차잖아. 게다가 현지에서 직접 가져온 싱싱하고 좋은 물건들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다시 들으십시오. 알뜰장터가 또 열렸대?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두 번째인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울 거라고는 생각 안 하나 봐. 왜? 장터가 열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볼거리가 생겨서 재미도 있고 분위기도 활기차잖아. 게다가 현지에서 직접 가져온 싱싱하고 좋은 물건들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십이 번. 여러분은 숫자 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아마 객관적이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숫자가 수학의 기본이다 보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만 표현하면 뭐든지 쉽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평균 4.5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몇 명의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과연 사람 4명 반이라는 게 실제 세계에 존재하나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4.5라는 숫자의 의미가 참 모호해 보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숫자 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아마 객관적이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겁니다. 숫자가 수학의 기본이다 보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만 표현하면 뭐든지 쉽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평균 4.5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몇 명의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 과연 사람 4명 반이라는 게 실제 세계에 존재하나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4.5라는 숫자의 의미가 참 모호해 보이죠?
13번.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인주시에서 전철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재정 상태로는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철이 없어서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전철이 생기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능해질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인주시에서 전철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재정 상태로는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철이 없어서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전철이 생기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가능해질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14번 1번. 처음이라 전혀 할 줄 모르니까 자세 잡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뒤로 빼면서 부드럽게 굴리듯이 던지면 돼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번. 던질 때 어디를 보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앞쪽 핀들 사이에 작은 흰색 점 보이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 자세 그대로 몇 걸음 가다가 던지면 돼요. 아,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3번. 제대로 던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저기 가운데를 보고 정확하게 던져야죠. 던질 때 방향이 틀어지면 공이 가다가 옆으로 빠지거든요. 가운데로 던진다고 던졌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요. 4번. 정말 죄송합니다. 던지다가 공을 놓쳐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이 미끄러우면 가끔 그렇게 공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15번. 1번. 어제부터 눈이 따가운데 눈병인가? 한번 봐주세요. 어디 봐요? 이쪽요? 눈이 좀 빨갛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2번. 여기에서 검사 받으면 되죠? 네. 그 상태로 왼쪽 눈만 가리시고 제가 가리키는 글자가 뭔지 말씀하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아니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3번. 얼굴을 이쪽으로 대면 돼요? 기계 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턱이랑 이마 붙이시고요. 눈 깜박이지 말고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이렇게요? 4번. 큰 문제 없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약 넣어드렸으니까 잠깐 앉아서 위쪽 보시면서 눈 몇 번만 깜박여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6번. 이제 박람회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거죠? 네, 행사장에 가서 우리 회사 부스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회사 기념품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홍보팀에 연락해 볼까요? 홍보팀에서 오늘 오전 중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준비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할게요. 알았어요. 기념품만 오면 바로 출발하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박람회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거죠? 네, 행사장에 가서 우리 회사 부스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회사 기념품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홍보팀에 연락해 볼까요? 홍보팀에서 오늘 오전 중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준비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할게요. 알았어요. 기념품만 오면 바로 출발하죠. 십칠 번. 김 기자, 박종우 씨 인터뷰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요? 죄송한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계속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니까 무작정 전화 통화만 기다리지 말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봐요. 네, 사무실에 전화해서 스케줄 확인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스케줄 확인할 것 없이 일단 가서 기다렸다가 약속 받아와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잡히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기자, 박종우 씨 인터뷰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요? 죄송한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계속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니까 무작정 전화 통화만 기다리지 말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봐요. 네, 사무실에 전화해서 스케줄 확인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스케줄 확인할 것 없이 일단 가서 기다렸다가 약속 받아와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잡히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십팔 번. 과장님, 이번에 정책 홍보 책자 만들면서 동영상도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영상요? 동영상은 비용이 좀 들 텐데 예산이 가능하겠어요? 네, 알아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역서 작성해놨는데 지금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러세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할지 생각해 놓은 거라도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응용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겠네요. 일단 비용부터 확인해 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정책 홍보 책자 만들면서 동영상도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영상요?
동영상은 비용이 좀 들 텐데 예산이 가능하겠어요? 네, 알아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역서 작성해 놨는데 지금 가지고 올까요? 네, 그러세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할지 생각해 놓은 거라도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응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겠네요. 일단 비용부터 확인해 봅시다.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9번. 최근 지문사전 등록제가 화제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활용해 아동을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5일 3살 난 사내아이가 실종 3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지문 사전 등록제 덕분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동 실종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김수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지문사전 등록제가 화제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활용해 아동을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5일 3살 난 사내아이가 실종 3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지문 사전 등록제 덕분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동 실종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뉴스 김수진입니다. 이십 번. 달리면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곧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도로에 매설된 충전 시설에 진입하면 무선으로 자기력을 공급받고 이것을 다시 전기로 바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인주 시내 25km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뉴스 한상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달리면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곧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도로에 매설된 충전 시설에 진입하면 무선으로 자기력을 공급받고 이것을 다시 전기로 바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인주 시내 25km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뉴스 한상훈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쉽게 말해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하고 딱 맞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구의 불을 밝히는 광고.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적정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오염된 지역에서
휴대용 여과 장치로 강물을 정수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고도의 기술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아이디어 제품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적정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쉽게 말해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하고 딱 맞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구의 불을 밝히는 광고.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적정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오염된 지역에서 휴대용 여과 장치로 강물을 정수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고도의 기술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아이디어 제품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1번. 22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북유럽 신화 속 최고의 신은 오딘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신은 어이없게도 늑대에게 잡아먹혀 수치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 오딘처럼 대부분 뭔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 결핍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최고의 신은 불완전한 신체를 갖고 있고 사랑의 여신은 연인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결혼의 여신은 남편 오딘의 바람기 때문에 애를 태우고요. 처음에는 무슨 신들이 이래라며 헛웃음이 나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결핍되고 모순된 북유럽 신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북유럽 신화 속 최고의 신은 오딘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신은 어이없게도 늑대에게 잡아먹혀 수치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이 오딘처럼 대부분 뭔가 결핍돼 있습니다. 그 결핍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최고의 신은 불완전한 신체를 갖고 있고 사랑의 여신은 연인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결혼의 여신은 남편 오딘의 바람기 때문에 애를 태우고요. 처음에는 무슨 신들이 이래라며 헛웃음이 나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결핍되고 모순된 북유럽 신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3번.
24번.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보통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이라면 신입사원보다 두세 배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늘게 될 거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기업은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 될 테고요. 임금 체계를 바꾼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실업률만 높아질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의 일반적인 임금 체계라면 기업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이미 이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부담도 크지 않을 거고 신규 직원 채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청년 실업을 우려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보통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이라면 신입사원보다 두세 배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늘게 될 거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기업은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 될 테고요. 임금 체계를 바꾼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실업률만 높아질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의 일반적인 임금 체계라면 기업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이미 이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부담도 크지 않을 거고 신규 직원 채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청년 실업을 우려할 필요도 없고요. 25번. 이십육 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대학 설립은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가능했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운영되던 이 제도를 정부가 최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방침은 교육계 관계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해온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대학 설립 준칙주의 때문에 대학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해야 할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 입학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의 운영과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다고 하니 미달 사태는 점점 심해지겠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배제한다니 다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동안 대학 설립은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가능했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운영되던 이 제도를 정부가 최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방침은 교육계 관계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해온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대학 설립 준칙주의 때문에 대학 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해야 할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 입학 공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의 운영과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다고 하니 미달 사태는 점점 심해지겠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배제한다니 다행입니다. 27번. (28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적 이념이 다른 국가라도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 교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협력 대상이었던 국가라도 외교 사안에 따라 거리를 두기도 했고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타난 외교 정책이 바로 균형 외교입니다. 균형 외교는 말 그대로 가까운 나라, 먼 나라라고 규정해 놓지 않고 모든 나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두는 걸 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이익을 놓고 국제적으로 조정할 일이 많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균형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렇다 보니 정치적 이념이 다른 국가라도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 교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협력 대상이었던 국가라도 외교 사안에 따라 거리를 두기도 했고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 나타난 외교 정책이 바로 균형 외교입니다. 균형 외교는 말 그대로 가까운 나라, 먼 나라라고 규정해 놓지 않고 모든 나라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두는 걸 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이익을 놓고 국제적으로 조정할 일이 많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균형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요. 29번. (30번)